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 국민들이 오는 40 총선에서 종이 짱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분입니다. 조국혁신당 임재영이 미로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장식입니다. 그 수석 대변인이면 그 올라갔어요. 밑에 또 대변인이 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밑에라기보다는 대변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손들고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대변인 엊그제 임명을 했는데요. 예. 한겨레 부편집장을 하셨던 김보엽 기자. 김보엽 기자. 예, 잘 아시죠? 예, 정치부 기자도 꽤 하셨기 때문에. 예, 오래 하셨죠. 방송 예. 출연도 좀 잦으셨고 했는데. 머리도 굉장히 하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김보엽 기자가 들어오셔가지고 대변인을 맡아서 본진을 지키고 계시고요.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 돈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뭐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정당 공식적으로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당대회는 했지만 창당대회까지 회의록까지 다 첨부를 해서 선관위에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당 등록증이 나와야 그때부터 계좌, 또 그다음에 돈 쓸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열립니다. 후원 계좌도 그때부터 후원 계좌는 창당 준비위원회 때부터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후원 계좌는 열렸는데 예. 실제로 정치 자금을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정당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 지출이 안 되는 거군요. 예, 돈은 들어오는데 창당 준비위원회 활동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다들 각자 알아서. 네. 예. 뭐 좋은 날에 오겠거니 생각하면서. 예, 상근 하시는 분들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계기로 근데 가신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저는 뭐 사실 그 출마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출마 당했다. 예. 네. 왜냐하면 정말 그냥 가만히 뒀으면 조국 그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 가르쳤을 거고 그렇죠. 저는 지금도 마이크 앞에 있었을 겁니다. 예. 뭐 언젠간 정치를 할 수 있겠다. 과거에 저도 뭐 정치 플레이어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서 언젠간 정치를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 생각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뭐 거짓말일 거고요.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날이 지역구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해야 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고 네. 방송 진행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강남 쪽에 우르르 공천받고 있는 TV조선 신동국 앵커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 전부 다 신동국, 박정훈. 예, 네. 작년 12월 달에 전부 다 사퇴 회사 그만두셨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는 순장조가 되더라도 MBC에서 8월 9월 달까지는 방송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되는 시기니까 교체가 되면 KBS처럼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그렇게 쭉쭉쭉 날아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작진이랑 우리가 순장조가 되더라도 9월 달까지 진짜 열심히 해보자. 나 MBC 옆으로 이사한다. 당신들도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방심위의 이 뭐 좀 무도한 압박 때문에 그렇죠. MBC에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제가 2월 8일 날 그만뒀고 그 이후에 실제 1월 말에 하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월 8일 날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전후해서 조국 대표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조국 당신은 신당이었죠. 조국 신당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기동할 것인가. 다른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등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일치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일치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일단 처음 만나서는 이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노회찬 대표의 제7공화국을 이야기했고 조국 대표는 본인이 DK 눈물이라는 책에 썼던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국주의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거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노회찬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진보의 미래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유러피안 드림.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권이 보장된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선진복지국가로 가자. 선진복지국가로 강소복지국가로 가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쾌속선처럼 전투정처럼 움직이는 기민한 강소정당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 정당과의 관계,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서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합당은 안 한다. 예, 예. 연대연합 정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합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 개혁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조국 대표께서 제가 없는 뉴스아이킥에 나가셔서 첫 인터뷰를 라이브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을 지향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당을 대체하는. 예, 딱 워딩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노회찬 심상정이 있었을 때 정의당이 뭐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데요.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정의당을 보면 본인의 신념과 이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정치할 수 없죠. 그런데 정치적 객관적인 수치 분석을 넘어서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를 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정의당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어차피 정치는 이성과 감성이 같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영역이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본인들의 정의당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조국혁신당이 각 정당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봐야 국민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국민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보다는 본인들이 가야 할 이념의 지도만을 나침반 삼는다면 엇나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면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방향성에서 궤를 같이 할 겁니까? 특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그쪽이 이제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가장 크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을 함께 준비하자. 이게 무슨 굉장히 종교적이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정치 세력에 대한 선택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기동적이고 빠르게 전투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공유하는 점이 있고 기동 방식에서는 이미 저희들은 창당 전부터 또 창당을 할 때도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네, 실질상 사실상 조기에 종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비전과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진영 전체가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워낙 큰 정당이니까. 이런 면에서 같은 전선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라는 이야기. 경제적인 거요? 경제사회적인 부분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사실은 천천히 좀 육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회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앞서서 제시하고 예인선처럼 앞을 좀 끌고 가고 기관차처럼 한국 사회 가치의 방향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 가치와 사회적 지향이 선진복지국가 지향으로 국민들 모두가 조금씩 움직여가지 않으면 생각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힘들게 사는 거죠. 그냥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가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와 지향이 변화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가치와 지향이 변화된 국민들이
또 한 정치 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 또한 정치 집단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조국, 박은정, 차기군, 맞습니다. 신장식 법조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권 이야기하시고 경제적인 어떤 이슈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앞으로 뭔가 보강이 됩니까? 아니면 네. 근데 예. 워낙 예. 그 뭐 박은정, 차교근, 신장식 예. 뭐 등등등 조국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죠. 예. 워낙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그 피해자의 당사자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구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오늘 또 잠시 후에 또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또 입당을 그래요? 하십니다. 누구예요? 영입 인재는 아니지만 이거 그냥 말 지난번에 네. 먼저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10시에 예. 입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10시 이후에 말씀하시면 되겠네. 아 그렇습니다. 예. 10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시가 지나면 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영입 인재 2호가 누굽니까? 이혜민. 그렇죠. 구글 15년 예. 시니어 예. 프로덕트입니다. 예. 지금 스톡옵션 수십억을 던지고 포기했다며요. 포기하고 편도 끊고 오신 분이에요. 예.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되는 거 보고 열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김선민 이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하셨고요. 예. WHO 국제기구에서도 일하셨던 의사예요. 예. 그런데 그런 그 고위직에 계시다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가서 진폐증 환자들 돌보고 계시다 이쪽으로 나오셨어요. 예. 저는 이날 그 김선민 영입인재 들어오실 때 굉장히 가까운 지인, 정치적으로는 또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 그분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우리 김선민 선생님 잘 좀 챙겨달라. 너무 고마운 분이다. 왜 그랬냐면 이 친구 아버님이 태백 광부 출신이시고 30년째 진폐증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주치.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선한 분이니 신장식이가 좀 잘 돌봐주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하겠다. 맥락이 다 이게 사회권과 관련이 있긴 그럼요. 예. 그다음에 서왕진 기후환경 전문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준영 외교안보. 그렇죠. 즉 지금 8명의 영입 인재 중에 4명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4명은 과학기술, 보건의료, 기후정의, 외교안보 정확하게 네. 우리 혁신된 조국의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조국이나 박은정이나 차규근, 신장식이 국회로 진출을 하면 뭔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디테일한 팩트를 가지고 과거의 사건들, 고바사주 사건이든 뭐 법원유착이든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요.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예,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예.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예. 차규근, 박은정 두 분이 영입식을 했잖아요. 목요일 날인가요? 7호, 8호로 영입식을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11시부터 했으니까 11시 반쯤 끝나서 하는데 조국 대표랑 저랑 차규근, 박은정 이렇게 4명이 한 테이블에 어떻게 앉게 됐습니다. 예. 와, 우리 법사위 치열하겠는데요? 누가 들어가죠?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전 법제처장도 계세요. 김영현 전 법제처장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고 김영현. 법제처장도 있네. 예, 전 법제처장도 했어요. 우리 법사위 치열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박은정 검사님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잖아요. 조근조근 말씀하시죠. 조근조근. 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실력대로 하는 거죠. 검찰 내부의 내부 규정과 관례와 관습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가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부승찬 과거에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 같은 경우에 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못 짚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랄지 뭐 이런 분들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사실 같이 앉아서 예. 작전을 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큰 방향을 공유하고 예.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국 혁신당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력대로 하는 거죠라고 박은정 검사가 그렇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뭐 하나 갖고 계시는구나. 뭐가 준비된 게 많구나. 그렇죠. 주장이 아니고 팩트가 하나 나오면 예. 상황이 뭐 180석이 아니고 200석이 아니라도 훨씬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상황 들면 자체가. 이런 겁니다. 차기군 본부장님이 어제 그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이종섭 전 국방부장은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또 외교부에서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출국 금지된 걸 몰랐다. 그렇죠. 공수처. 예, 예. 본인이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그분을 그렇지, 너무나도 그렇지. 잘 아세요. 네, 맞아요. 보도자료를 낸답니다. 출국 금지된 사람들이 누군지 한 장씩 그래서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다 관계기관에다가 이번 달 출국 금지된 사람들 다 알려준대요. 송부는 해주는구나. 예, 다. 법무부든 어디든 간에. 예.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 정책본부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어디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속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사기관이 이 사람 출국 금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리는 처분청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법무부에 지금 인사검증 관리단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는데 그 선진법제를 도입하겠다라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로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검증도 법무부 장관이 하고요. 네. 출입국 금지 처분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몰랐다. 대통령실은 말이 안 몰랐다. 되는 거죠. 대통령실도 몰랐고 네. 법무부 장관도 인사검증관리단에서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네.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거짓말이거나 만약 진짜 몰랐다면 대한민국 시스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지. 붕괴가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게 이제 차규근 본부장님이 음.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어제도 빛이 나시더만 인천공항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종섭 전 장관이 비행기를 브리즈번행 네. 비행기를 탔냐 안 탔냐 이걸 가지고 아니 근데 굉장히 왜 브리스번으로 갔을까요? 시드니 가면은 데모하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시드니에는 이미 그 교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 예, 1890 몇 년 이후에 죄수가 호주에 오는 것은 중단됐습니다. 100한 몇십 년 만에 네. 한 분이 오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집회 시위했잖아요. 근데 시드니에는 교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많이 살아. 브리즈번이나 캔버라에는 특히 캔버라 그 수도이지만 그렇죠. 저도 캔버라 가봤거든요. 네. 절간 같은 곳입니다. 아. 예. 그냥 진짜 행정 수도예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근데 브리즈번이나 캔버라로 뭐 직항도 별로 없지만 여기는 교민들이 수가 적거든요. 시드니에 비해서. 대한민국 대사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 교민들 본인이 가서 보호하고 감싸야 될 교민들을 피해 다닌다? 거기에서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위주로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또 어레인지를 많이 할 거고 호주 대사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호주 대사를 보내버리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 달 정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된다. 아니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좀 의견이 다른데요.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네. 주술의 영역이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예. 그냥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정말 그거는 주술의 영역, 본인의 신앙과 같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든 시간 끌어야 된다. 예, 이 보낸 시점이 이종섭 전 장관의 지금 뭐 호주 대사죠. 호주 예. 대사의 핸드폰이 공수처에 의해서 포렌식이 되고 포렌식 된 결과가 MBC 등에 의해서 단독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수사 참 잘했다. 발표하자라고 하기 한두 시간 전에 예. 800번대로 시작하는 이태원로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전화가 왔다라고 그렇죠. 하는 결과가 보도가 됐어요. 포렌식에 다 나온 그러면서 결과입니다. 그 전 장관 스탠스가 확 바뀌었죠. 확 바뀌죠. 예. 그러면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받으면
검사가 제가 공수처 검사라면 뭘 묻겠습니까?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이거부터 물어야죠. 그렇죠. 전화해서 무슨 얘기 하던가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한 사람과 이 사람을 따로 분리신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했고 교집합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전화를 했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전화 받은 사람은 이종섭 장관한테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그렇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핵심 고리는 누굽니까? 이종섭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부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팩트체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핵심 고리인 이종섭을 빼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막론하고 보내버린 거 아니냐. 이거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네요. 야, 좀 조용해질 때까지 너 좀 나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조용해질 수 있는 사건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호주 대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이쪽에서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종섭 장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그걸 회수했을 때 경찰 쪽에서도 뭔가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고요. 예. 이게 그 군인권센터에서 예. 폭로한 녹취가 이렇게 공개한 녹취를 제가 그 뉴스아이킥 진행할 때 그 예. 녹취를 한번 같이 들으면서 녹취록을 보는데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단원이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녹취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거 수사 자료 넘길 때 1시간가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 자료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외압이 들어올 수 있으니 예. 우리 최상병 젊은 우리 군인이 우리 후배가 죽었습니다.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꼭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긴 거예요. 수사단원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예. 수사 담당 실무자에게.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쭉쭉쭉 대통령실에부터 나와서 수사 자료가 국방부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의 단원이. 네. 그러니까 경북경찰서 수사팀장이 웁니다. 40대 50대 남자가 꺽꺽꺽 하고 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외압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울어요. 울음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배님, 마지막에 선배님, 저 해병대 몇 기인데 선배님 해병대 몇 기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고 필승 해병대 이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이런 녹취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 그 신경을 쓰는 게 이 당시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 나가 있던 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서 본청 핵심 보직국장으로 가 있고, 그렇죠. 경찰대 출신의 치안감인 경북경찰청장도 지금 본청으로 가 있고요. 국장으로 가 있고, 경무관인 경북경찰청 노모수사부장은 경기 북부청으로 수사부장으로, 이게 다 이제 꽃길 파티예요. 다 승진 인사했죠. 그러니까 예. 경찰 라인 전부 다 승진 인사 시켰고, 그다음에 임종득 당시 2차장 예. 단수공천으로 국회의원 출마시켰죠.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곳에. 예.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 양반도 국민의힘 단수공천돼서 출마했습니다. 그렇죠. 문자 주고받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종섭 전 장관은 그 호주 대사로 좀 나가 있어라. 그렇지. 이렇게 했죠. 김계현 전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은 물러났지만 거의 같은 비슷한 곳에 비슷한 그 보직에 가서 뭐 강등되거나 책임지지 않아요. 아직도 해병대에 그대로 있습니다. 임성근 일사단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죠. 이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한 비유를 하자면 공범들은 서로를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같이 나쁜 짓, 그 남자들이 예. 그런 거 하잖아요. 같이 나쁜 짓 네, 하고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같이 나쁜 짓 하고 서로 네. 입틀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음. 공범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뭘 챙겨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을 너무 대놓고 하세요.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이 밑에 경찰들까지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그러니까 다 하고 있어.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현장 지휘관들만 지금 기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장 지휘관들만. 현장 지휘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중위, 대위 뭐 이 정도인데. 물론 현장에서의 책임들이 있겠죠. 예, 있을 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구조에서 야, 그 구명조끼 입지 말고 해병대 빨간 티셔츠 예. 잘 보이게 그렇죠. 사진도 해라. 찍고. 사진도 제대로 좀 찍게 해라. 이거를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 지휘관들만 지금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음. 나머지는 경찰이고 국방부 해병대 라인이고 전부 다 승진을 시키는 거는 이거는 같이 나쁜 짓 하고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국민들은 보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조국 혁신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좀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걸 합치면 국민의힘의 비례정당보다는 좀 높은 그런 예.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심지어는 오늘 아침 여론조사 몇 군데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렇죠. 여론조사 꽃도 그렇고 몇 군데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1등으로 나온 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 또는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물론 더불어민주연합이 아직 이름이 익숙치 않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라인업이 다 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들이 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조사에서는 심지어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게 나온 조사들도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은 두려울 정도의 상승세. 어쨌든 수치와 관계없이 모든 조사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상승 추세다. 우상향하고 맞아요.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좀 싸워달라라고 하는 바람들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윤석열 맞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개혁신당 쪽으로 많이 표가 갔었는데, 갔죠. 두 자릿수까지 갔습니다. 예, 지지율이 갔었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랄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가 확 떨어졌어. 무뎌졌어요. 예. 그리고 예. 실은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새로운 미래죠. 그렇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총선 목표가 예. 민주당 발목 잡기. 민주당을 갈아치우겠다가 예. 총선 목표잖아요. 진짜 민주당, 뭐 가짜 민주당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진짜 민주당이다. 저는 이거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니 윤석열 정권 심판이 우선이지 예. 어떻게 이제 민주당 갈아치우기가 이번 총선의 목표일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총선 한 달 앞두고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가 새로운 미래랑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이 하면서 예. 그 윤석열 정권의 이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윤석열의 피해자였어요. 이준석은. 그렇지.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기가 좋았거든. 네, 윤석열의 피해자.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내부자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집단이 어떤 무도하고 무능한 행태를 보였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포지션이 없어졌어요. 음. 이낙연 전 대표와 한번 이렇게 같이 예. 했다가 일주일 만에 떨어지면서 그 이재명 갈아치우자라고 하는 선거 목표를 가진 세력과 붙었다 떨어지면서 지금 완전히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성으로 피해 당사자로 놓고 보면 조국 박은정 차규근 아니 뭐 저까지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또. 아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태평양에서 또 낚시도 하고 좀 쉬셨잖아요. 갈치 큰 거 잡으셨더라고. 큰 거 잡고 뭐 이렇게 아니 그
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한 2, 3년 동안에 뭐 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별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단 이야기를 네네. 좀 더 하면 네. 이게 지금 순번 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떤 국민 경선 같은 거 합니까? 예, 투표 같은 합니다. 투표 같은 거예요? 예,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4일부터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 지금 이제 당원들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어제로 마감이 됐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늘부터는 많이 입당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입당을 하시더라도 곧바로 투표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아. 국민선거인단에 참여를 해주셔야 예. 투표권이 부여가 되고요. 예. 14일부터 16일까지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당원 플러스 국민선거인단. 아, 국민선거인단. 국민선거인단은 나 하고 싶다 그런 사람 하고 싶다 하는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당원 플러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로 17일, 18일 투표를 하고요. 예. 18일 날 저녁에 밤에 투표가 6시에 마감되면 9시에 예.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영입인재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분들도 영입인재가 아니더라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하고 계세요. 이미 공지가 돼서. 오늘까지예요? 11일까지고 예. 신청을 하시면 예. 20명을 추리는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예. 20명을 추려내고요. 공심위에서 20명을 추려서 2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17일, 18일 날 있는 거고 이 투표를 하기 전에 14일부터 16일까지 국민선거인단 그러면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이 함께 투표를 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근데 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신 이제 신장식 변호사는 상관없겠죠? 아이고 아닙니다. 안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기 다른 분들 아까 뭐 이렇게 그 과학하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예. 특히 인재영입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 정치 경험이 없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예. 없는 분들이잖아요. 네, 정책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예. 예. 싸우려고 들어오시고 정책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입당도 권유해야 되고 국민선거인단으로도 많이 모셔야 된다. 많이 안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늦게 하셨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부터는 좀 부지런히 알리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사실 쉽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당 생활을 하다가 입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 출마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여론조사 경선이나 선거인단 경선에 매우 최적화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네. 하루 이틀 해본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많은 분들의 압도적 지지를 좀 받아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국민선거인단에 많은 우리 스픽스 정치본색 청취자 여러분들도 14일부터 16일입니다. 14일부터 등록해 주시고 16일. 17일, 18일 투표해서 예. 선거운동 좀 하겠습니다. 신장식 꼭 선택해 주십시오. 남자도 2표, 여자도 2표, 4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남자 2명 선택할 수 있고 여자 2명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명씩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2명씩. 예,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 사람은 인지도 높은 사람, 한 사람은 뭐 정책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찍으면 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그렇죠. 예. 한 사람은 인지도 높은 사람, 한 사람은 정책 잘하는 사람 뽑으면 제가 빠진다니까요. 그렇게 되네. 또 남녀 각각 2명씩. 예. 야, 이거 자체가 또 사람들한테 참여하면서 재미죠. 어떤 재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만든 게 재밌죠. 내가 키우고 내가 만든 정당, 내가 키우고 내가 만든 정치인이 뿌듯하거든요. 그 사람이 잘했을 때. 지금 10시 넘었으니까 10시 2분, 10시 3분 돼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오늘 입당하시는 분은 우선 본인이 인재영입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윤석열 검찰 독재와는 반드시 최선도에서 싸우겠다. 이규현 전 검사 입당하십니다.
이규영 검사 입당하시는구나. 이규영 네. 검사는 저는 네. 어제 네. 그 인천공항 가 있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같이 뭐냐면, 가셨었나요? 아니요, 같이 가지는 않았는데 네. 이규영 검사가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네. 애들이 아빠 우리는 왜 제주도만 가? 출금. 출금 3년 2개월째예요. 아. 이미 1심 판결에서 선고유예 받았어요. 일부 문서를 이게 말하자면 사건 번호를 예. 이렇게 일단은 사건 번호를 써서 예. 출국 금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김학이 지금 출국.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때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피의자로 입건이 안 돼서 피의자로 형식상 입건이 안 돼서 사건 번호가 아직 안 나왔어. 하지만 얘는 피의자야. 그렇잖아요. 예.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사건 번호 나왔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체포할 때 그렇죠. 도둑질하는 사람 사건 번호 없어요. 하지만 네. 피의자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피의자 실질서를 택하고 있거든요. 예. 피의자 형식설은 사건 번호가 나온 사람만 피의자로 본다고. 아. 피의자 실질설은 실제 피의자면 피의자다. 그렇지. 예. 아. 그래서 피의자 실질서를 대법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은 사건 번호 없어도 피의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 출국 체포하죠. 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체포했어. 그리고 공란에 네. 이거 사건 번호 쓰는 난이 있어. 네. 일단 사건 번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문서에 관련돼서 네. 위법이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 너무해. 선고유예했어요. 예. 야 됐다. 이거는 예. 형식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현장 상황이나 전체적인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기존의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 자연법적인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봐서는 선고유예, 야 선고하지 않을게. 몇 년 지나면 죄도 없어지는 거야. 1심에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도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대사는 그렇게 보내고. 호주 대사는 그렇게 보내고. 그러니 정말 다른 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본인이 어떤 가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선택했을 때 현실에서 닥치는 고통과 고난 저는 본인이 감당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애가 아빠 왜 우리는 제주도밖에 안 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 조국 대표 조민 씨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아유. 그 다음에 또 예. 한 분이 같이 입당을 하시는데요. 예. 한 분은 이제 윤영상 저 카이스트대 그 교수. 근데 이분은 저랑은 굉장히 오래 알고 있는 분이고 예. 평생 진보정당에서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정책을 담당을 했고 노회찬 대표와 노동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노회찬 대표와 오랜 기간을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분인데 이분도 오늘 입당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N9 정상진 대표라고 예 알지. 아트9이라는 극장 아니 저기 저 뉴스타파 그 네. 최승호 PD가 예 자백할 때 정산진 대표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작했죠. 그거 영화관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예, 뭐 그대가 조국 영화도 예, 그대 가지고. 예.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 다큐인 6411도 그렇죠. 관여를 했고요. 예. 지금도 예술영화 전용관을 이수역에서 그렇죠. 운영을 예. 하고 있어서 메가박스랑 같이 있죠. 예. 아트9이라는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영화인들이 거기 모여서 예.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예. 작당 모의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입당하신 분이 이규원, 그다음에 윤영상, 그리고 정상진 이런 분들이 오늘 입당을 합니다. 야, 인재가 모입니다. 여러모로 인재가 모이네. 예. 그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조국 혁신당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지민 비조를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척의 배를 달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지역구 민주당 찍으러 오신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선택해 달라라는 것을 조금 이제 살짝 넘어서서 오늘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비조 지민, 비조지민. 비례 조국 혁신당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 예.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꼭 찍어주십시오. 그렇죠. 예.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이제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될 위닝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프로야구 보시면 예. 동군 서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었을 때 있죠.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프로야구 올스타전 할 때 아직도 하나? 합니다. 아직도 그때는 해요? 이제 이름이 조금 예전에는 동군 서군 그랬는데 요즘은 예. 이름이 무슨
올스타 팀 무슨 팀에서 영어 이름으로 하던데 예. 팀을 짜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 팀, 국민의힘 그러네요. 팀이 지금 겨루는 선거입니다.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갈라치기, 감정적인 대립, 저는 이거를 가장 많이 지금 우리가 피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민 비조하실 분들은 지민 비조해 주시고요. 비조하실 분들은 꼭 지민 해달라라는 말씀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